우리 28페이지입니다. 28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터법하고 영국식 단위계하고 차이 나는 것들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미터법은 과학자들이 그 활용하기에 좋다. 그쵸? 그 단위계가 이제 10진수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 편하고 앞에 이제 접두사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양이 변하니까 좋은데 영국은 이제 뭐예요? 사용하면서 그쵸? 대충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 단위로 이제 이렇게 정착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단위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살펴볼게요. 미터법 단위계의 또 다른 장점은 미터법 단위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위 접두사가 영국식 단위계에 존재하는 대체 단위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붙는 접두사가 굉장히 세밀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표 1.2에 자주 사용되는 접두사와 그들의 수적 의미를 요약해 놓았다.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접두사들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접두사들이다. 이 접두사와 그들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두자. 괄호 안의 문자는 이들 대신 사용되는 기호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인데, 그쵸? 메가에다가 이제 킬로 붙이면은, 메가란다. 미터인데, 그쵸? 네, 미터인데, 킬로 붙이면은 1000단위죠. 그쵸? 킬로미터. 메가미터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쵸? 근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쓰는 게 이제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쵸? 예,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간혹 들리죠. 그쵸? 예, 네. 굉장히 작은 단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0.0000006 그쵸? 네. 00001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냐? 네. 예, 그 미터에 해당하는 게, 마이크로, 1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굉장히 작은 단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단위 접두사들이 각각 기본 단위에 덧붙여지면 대체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길이가 짧은 무언가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국식 단위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인치뿐일 것이다. 하지만 미터법 단위계를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누군가 발 길이를 측정할 때는 데시미터, 근데 우리 잘 안 쓰죠. 데시미터는 1m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m보다 약간 작은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반면 재봉바늘의 길이는 1m보다 상당히 작은 길이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때는 센티미터 사용하면 됩니다. 곤충의 더듬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밀리미터가 좋겠죠. 네, 더듬이는 1m의 1000분의 1 정도로 정말 작은 단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터법 단위계는 영국식 단위계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편해서 과학의 표준 단위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터법 단위계를 주요 단위계로 사용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미터법 단위계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는 단위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미터법 단위계를 표준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미국이 영국식 단위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영국식 단위계가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미국이 쓰는 단위계의 원조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뭘 표준으로 쓴다는 거예요? 미터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 거를 전수받았는데 영국은 미터를 쓰고. 네, 지금 미터법을 표준으로 씁니다.
네, 1960년대에 그거를 표준화했대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옛날 영국식 그 기존 단위계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쓰시고는 있는데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은 미터가 오히려 더 그 친숙한 그런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가면은 또 그 두 개가 좀 혼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공식적인 데서는 다 미터법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근데 미국은 공식적인데도 이 영국식 옛날 단위계로 그냥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미터법 단위계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잘할 때는 그쵸? 그런 영국식 단위계에 익숙해지면서 잘하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학자 됐을 때 영국식 단위로 막 논문 써서 내면 엄청난 혼란이 일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미터법 단위계로 그것을 써서 논문 같은 걸 발표하는 것이 약속이죠. 약속. 과학계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쪽입니다. 단위 변환이에요. 지금까지 단위 접두사가 무엇인지와 이들이 미터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미터법 단위계에서 다른 단위들을 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미터를 인치로, 그쵸? 미터를 뭐 피트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물체를 센티미터로 측정하였을 경우 이를 다른 거리 단위로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측정하였을 때는 이 길이를 밀리미터, 데시미터, 미터 등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분수의 곱셈 요령을 알고 있기만 하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바꾸는 건 사실 간단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미터가 1미터인데 1cm는 얼마예요? 0.01이죠. 그쵸? 네. 1cm가 100분의 1이니까 단위가 100만큼 작아지니까 오히려 숫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단위가 작아지는 거니까 거꾸로 커지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율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5m를 센티미터로 바꿔줘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100 단위만큼 낮아지는 거니까 100을 곱해주면은 1500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반대로 15cm를 미터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데 100의 비율로 가니까 100으로 나눠주면은 0.15m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편해요. 안 헷갈리고 편한데 여기는 이제 그 정석이죠.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이제 분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 변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수를 푸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분자와 분모끼리 곱하고 분수를 약분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 곱한 거죠. 그쵸? 이거 힘들죠?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약분을 해주면은 나오는 요런 방식의 일단 산수죠. 산수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위 변환에다가 활용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필 길이가 15.1cm라고 했는데 이거를 미터로 변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센티미터와 미터의 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센치의 의미는 100분의 1이니까 1cm는 0.01m다. 일단 헷갈리지 않게 비율부터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네, 요게 1번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어때요? 비율 확인이라고 적을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각 그 단위의 비율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요. 자,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변환하려고 하는 그 측정치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변환 대상 재확인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3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분수로 이렇게 표현해 달래요. 1분의 15.1cm나 15.1cm나 그게 그거죠. 그쵸? 네. 자, 요렇게 이제 해준 상태에서 변환을 해준다는 건데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0.01m나 1cm나 같은 거죠. 그쵸? 이거 단위를 잘 보세요. 이거 미터입니다. 미터. 그리고 밑에는 센티미터죠. 그쵸? 네. 자, 0.01m나 1cm나 어때요? 같은 단위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1분의 15.1cm에다 곱하기 1 해준 거잖아요. 그쵸? 네. 곱하기 1 해주면은 값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대로. 네,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분자에 센티미터가 있고 분모에 센티미터가 있으면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미터만 남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5.1에 0.01을 곱해주면은 뭐예요? 미터로 바뀌는 요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한 건데 조금 복잡하죠, 그쵸? 복잡합니다. 차라리 그 비례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15.1cm일 때 뭐예요? 모르죠, 미터는 모르죠, 그쵸? x로 놓으면 되죠, 그쵸? 비례식 다들 배웠죠? 수학 때. 네. 자, 15.1일 때 x라면은 뭐예요? 이게 센티미터니까 우리 센티미터 뭐예요? 1cm일 때 그쵸? 미터는 뭐예요? 0.01m죠. 그쵸? 네. 비례식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그러면 이 x 어떻게 구해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줘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네. x는 뭐예요? 15.1 곱하기 0.01이 되니까 뭐예요? 0.2 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쵸? 네. 비례식 활용해도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센티미터고 여기는 미터니까 여기도 센티미터고 미터인데 비율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쵸? 변환 비율을 1대 0.001로 적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쵸? 네. 네. 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헷갈리시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을 활용해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어쨌든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15.1cm는 0.151m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위 인자법이라고 불리는 이 변환 방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0.01m는 1cm와 같아서 측정값에 1cm분의 0.01m를 곱하는 것은 1을 곱하는 것과 같다. 1을 곱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의 분모에 1cm를 넣음으로써 센티미터 단위를 약분해서 없앤다는 겁니다. 센티미터 단위를 없앤 다음에는 미터 단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은 계산한 결과는 미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변환 방식은 이와 마찬가지다. 먼저 현재의 단위와 변환한 단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러니까 1번 아까 얘기했었죠. 요 앞에서 1번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1번 변환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측정값의 분모에 1을 넣어 분수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가 알아낸 관계를 사용하여 분수 형태의 측정값을 곱했을 때 현재의 단위들이 상쇄될 수 있게 하게 되면서죠. 변환할 단위로 바뀌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비례식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네. 자, 이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볼 것이므로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쵸? 자, 단어도 숫자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측정 단위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 어떤 측정값을 수학식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 측정값의 단위도 반드시 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들은 숫자가 취급받는 방식과 같게 취급받는다 라고 해요. 자, 앞으로 이 단위 인자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므로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데 능숙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단위 변환을 그냥 머릿속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자고 해요. 이 방식은 자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단위를 더 쓰기 편리하도록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킬로그램은 kg, 밀리미터는 뭐 ml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질량을 측정했더니 14351 14,351g이랍니다. 질량으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뭐 쉽죠, 그쵸? 자,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1g일 때 킬로그램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0.001g이죠. 아, 킬로그램이 되죠, 그쵸? 네. 맞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조금 소수점이 어려우면은 반대로 하셔도 돼요. 1000g일 때 뭐예요? 1kg죠, 그쵸? 이렇게 하셔도 네. 상관없죠, 그쵸?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14351g이라면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1000x 대 14351 되는 거니까 x는 어때요? 1000분의 14351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14.351kg이 답이 되겠죠, 그쵸? 네. 예,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연습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쭉 구한 겁니다.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요거 풀어보시면서 단위 변환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터법 안에서 변환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뭐 미터로, 미터를 킬로미터로, 이건 다 미터법 안에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영국식 단위계하고도 이걸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것도 원리는 사실 다르지는 않아요. 비율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네. 앞에서는 뭐예요? 1000단위, 100단위로 해서 10의 단위로 떨어졌을 뿐이죠. 그쵸? 그런데 네. 영국식 단위로 연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비율이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아, 예,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네. 1인치는 뭐예요? 2.54cm니까 아까 뭐 했을 때 뭐 1g과 킬로그램 했을 때 그러니까 1000대 1이었잖아요. 그쵸? 1000대 1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1대 2.54로 나오겠죠. 그쵸? 예, 요 네. 비율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이러는데, 예, 시험에는 이 비율은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인치가, 그쵸? 이거는 제시가 되는 것이고, 누가 줄자로 쟀더니 50인치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미터법 센티미터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50인치가 나왔는데 미터법 얼마인지 모르니까 x로 놓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앞에 게 뭐예요? 인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1인치일 때 센티미터 얼마예요? 2.54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는 50 곱하기 2.54죠. 그쵸? 네.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뭐예요? 센티미터 나오겠죠. 그쵸? 해볼까요? 25.4 곱하기 5니까 5, 4, 20, 5, 25, 5, 20, 127cm가 되겠네요. 그쵸? 네. 거꾸로도 계산 가능하겠죠. 그쵸? 네. 예, 거꾸로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100cm가 주어졌어요. 인치로 바꿔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cm를 갖고 있는데, 인치는 몰라요. 그쵸? 네. 맞죠? 자, 그런데 뭐예요? 2.54cm일 때 뭐예요? 1인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요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가 바뀌었죠. 그쵸? 네. 예, 2.54cm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54x는 100이죠. 그쵸? 네.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2.54를 나눠준 거죠. 그쵸? 100으로. 자, 그러면은 1000에 만인가요? 만을 254로 나눠주면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은 네. 인치로 변환된 길이가 나오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요거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 풀면서, 그쵸? 예,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여기 마침 예제 나오네요. 그쵸? 예제. 테이블의 길이가 37.8인치입니다. 몇 센티미터입니까? 묻고 있죠. 볼게요. 37.8인치예요. 그쵸? 자, 뭐예요? 우리 센티미터 모르죠. 그쵸? 자, 그런데 네. 뭐예요? 1인치가 몇 센치예요? 2.54cm죠. 그쵸? 자, 그러면은 네. 요렇게 내항과 외항을 곱해줍니다. x는 어떻게 돼요? 37.8 곱하기 2.54 되겠죠. 그쵸? 네. 계산하면은 요렇게 나온대요. 네. 재밌죠? 그쵸? 네. 거꾸로 해볼까요? 오히려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96.012cm가 있는데 인치를 모른다고 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4cm일 때 1인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네. x는 어떻게 돼요? 2.54x는 96.012가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 2.54로 나눠주게 되니까 37.8 나오겠죠. 그쵸? 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예,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스스로 푸는 문제 또 해보세요. 요번에는 뭐예요? 미터법 단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국식 단위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요거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예, 실험에서 큐빅과 손가락 이거는 뭐 굳이 뭐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길이를 재보는,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큐빗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뭐 탁자 길이 재보는 그런
실험을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5쪽에 이제 농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온도 중에 우리가 쓰는 게 섭씨 온도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오늘 기온이 어제가 한 27도 정도 됐다고 하죠. 그쵸? 네. 네, 이 기온이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네. 네,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만든 온도계인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썼죠. 그쵸? 네.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물이 삼아서 만든 거예요. 뭘까요? 물이 어느 정도? 맞아요. 기준이 섭씨 온도는 물입니다. 그래서 네. 자, 얘는 물이에요. 물. 물을 기준으로 삼는데 어디가 기준점이에요? 물이 어는. 어는 점. 그쵸? 어는 점이 0도예요. 그쵸? 네. 그래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눈금을 매깁니다. 근데 물이 우리 언제 끓어요? 100도에 끓죠. 100도에서 끓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는 끓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는 점을 뭐예요?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쵸? 네. 끓는 점을 뭐예요? 마침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중간 그 길이를 몇 등분하는 거예요? 100등분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온도가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미국에서 화씨를 쓰고 있-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온도가 섭씨 온도인데,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화씨 온도를 씁니다. 네. 화씨 온도는 기준이 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이 아니겠죠. 물이 아닙니다. 이거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 사람.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느낄 때 유의미한 변화들을 가지고 이 그 눈금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체감온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화씨 온도로 0도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이거 거의 극한의 추위에 가까워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그런 지점들을 뭐예요? 역시 시작점과 마지막 점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0도다. 그러니까 화씨 온도로 0도다. 이러면 어때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깥 온도가 오늘 0도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좀 춥기는 하지만 뭐 도저히 못 견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런데 화씨 온도로 0도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무지하게 추운 겁니다. 아, 네. 네. 여기 이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여기다 0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2도에다가 곱하기 9분의 5 해줘야 되는 거예요. 9, 4, 36, 9, 3? 예, 9, 4, 36. 대략 4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한 20도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온도가 0도가 되는 거예요. 화씨 온도로. 네. 네. 네, 대충 계산한 겁니다. 근사값으로. 우리가 한번 밖에서 나가보세요. 0도, 영하 5도 살만하죠. 그쵸? 네. 뭐 죽진 않죠. 네. 그 정도. 근데 영하 1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와, 이거는 잠바 안 껴입으면 이거. 장난 아니죠. 그쵸? 근데 영하 15도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숨 와, 이렇게 들이쉬면은 여기가 바로 얼기 시작해요. 그쵸? 네, 차가운 공격. 네. 그래서 이것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대략 한 0도, 영하 한 20도 정도 되면은 사람이 도저히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포인트도 어떻겠어요?
야,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더운 지점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하나 삼겠죠. 그쵸? 그래서 역시 네. 또 계산, 어,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 180등분을 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지점인지는 약간 좀 네. 네. 예,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간 네. 그 섭씨 온도로 따졌을 때 한 요 정도 지점을 또 마지막 엔드 포인트로 잡아요. 그래서 영하 한 20도부터 뭐 영상 한 몇 도 정도까지를 요 정도 구간으로 잡고 요번에는 100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180등분을 합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화씨 온도에서 1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보다 훨씬 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에서 2도 올라갔다. 그러면 180분의 2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약분하면 어때요? 90분의 1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섭씨 온도에서 1도 올라가면 어때요? 100분의 1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씨 온도에서 2도 올라가면은 섭씨 온도에서 1도 올라간 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그 눈금 간격이 섭씨 온도계보다 더 세밀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맞추는 게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 그리고 인간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가장 더운 지점, 그거를 한 100도에 정도 맞추게 설정을 해놓고 이걸 이렇게 쭉 단계를 세운 게 화씨 온도가 돼요. 네. 예, 그래서 화씨 온도는 뭐 100도다 이러면은 어우 엄청 덥겠네 이런 느낌이 들고 뭐예요? 0도다 그러면 얼어 죽겠네 이런 느낌이 들고 아, 예, 이런 온도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섭씨 온도는 어때요? 30 몇 도다 그러면은 아 대충 엄청 덥겠구나 이런 거죠. 그쵸? 예, 네. 근데 30 정도는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의미에서는 별 의미는 없잖아요. 그쵸? 네.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적인 의미는 0이나 50이나 100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생활할 때는 조금 덜, 느낌이 좀 덜 든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화씨 온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인간이 생활하는데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 느낌이 확확 오게 되는 온도계다. 이러면서 이제 옹호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변환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100등분 했고, 이거는 180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5분의 9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18로 바꿔주는 거예요. 10을. 네. 예. 그래서 180등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시작점이 얘는 0도지만 얘는 한참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는 수치를 더해주는 겁니다.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복잡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공식은 뭐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꿀 때는 5분의 9,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쵸? 늘어나서 더하기 32도를 해주면은 섭씨 온도가 화씨 온도로 바뀌고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로 바뀔 때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5분의 9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 18단계를 일단 10단계로 바꿔준 다음에 이 이 시작점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온도로 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또 빼주는 마이너스 32도를 해줘서 시작점을 0도로 맞춰주는 아, 네. 요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변환 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저기 뭐 나오면은 공식은 줄 거예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공식은 주겠지만 이런 의미다라는 것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섭씨 온도는 뭐예요? 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그쵸? 예,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화씨 온도는 뭐예요? 사람의 행동하는 그쵸? 그런 한계점이나 뭐 어떤 수월한 환경 이런 걸 기준으로
세밀한 눈금을 구축한 거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10등분이죠. 그쵸? 10등분 체계인데 화씨 온도는 18등분 체계예요. 그쵸? 예,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그 온도 체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냥 상식으로 좋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화씨 온도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